하는 얘기가 그냥 실물이 더 낫대. 그죠? 이 뭔가 이제 사진이 잘못됐는지, 찍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뭔가 뒤에서 뭐 저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빠? 제 오빠 같아? 동생. 네. 요즘 누나들은 거의 없고 형은 아예 없고 교육하러 다니다 보면 그냥 뭐 큰아빠도 좋고 고모부도 좋고 이모부도 좋고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4주간에 그걸 다 풀어드린다는 게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내가 꼭 필요한 걸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꼭 이루어져요. 꼭 해결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딱 하나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붙임머리를 파마를 해달래요. 나 해본 적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파마를 하냐고, 붙임머리를. 그거 왜 표시 안 나게 파마?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청담동에서. 해본 적 없다. 그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머지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는 6년, 7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도 맞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급한가 봐요. 아니 저는 올해 교육이 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교육은 진짜 내년까지만 할 거예요.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뭐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다가 뭐 사고라도 하나 나면 비 오는 날 저 부산이나 여기 저 창원 쪽에서 이렇게 저녁에 운전하잖아요. 진짜 몇 번 막 소름이 쫙쫙 끼친다니까요. 거기는 거의 다 출혈한데 그 운전하다가 뭐 바퀴 하나 잘못 들면 그냥 잘못돼요. 어떤 때는 아직까지 뭐 한 30년간 그런 사고 한 번이 없긴 없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조금 어떤 후배가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센 놈이 와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아마 오늘 계속 우리 대표님 얘기하지만 오늘 다 몇 가지씩 아니면 프린트를 다 해오셨잖아요. 그거 앞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질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한 거, 파마하면서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가만히 보면 기술에 관련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거 정도는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주 동안 일반 펌부터 아이론 펌까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첫 번째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 펌 하면서 곱들 펴야 된다. 일반 펌 하면서 아이론으로 뿌리 살려야 된다. 일반 펌 하지 마라. 차라리 포항 펌을 하든지 거기 해돋이 펌을 하든지 뭐 손바닥 펌을 하든지 영일만 펌을 하든지 경주 불국사 파마를 해라. 근데 우리는 꼭 이름을 꼭 짓고 거기에 그 시술하는 방법을 그대로 다 똑같이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직 세팅을 하면서 왜 일반 펌으로 곱들 펴려는 생각을 안 하냐고요. 왜 그런지를 가만히 봤더니 가격을 5만원, 6만원 딱 정해놓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파마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책에도 제가 그거 써놨어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모자를, 머리가 없으니까 모자 쓰고 다녀야지,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미용실 들어가니까 아래로 훑어본다니까요. 아니 저거 샴푸해야 돼 말해야 돼. 그리고 아니 내 머리 좀 가위로 잘라달라 했더니 발가락 밀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리고 나한테 얼마짜리 할 거냐고 묻지도 않아. 아니 심지어 카드 줬더니 그냥 또 카드 준다고 아래로 또 훑어보대. 그리고 딸랑 9,000원 계산하더라고요. 그 저는 성질 난 거 반, 미안하다, 내가 돈이 상당히 없어 보이나 보다. 그거요. 왜 남자는 빨리 스포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왜 나한테 9만 원 받을 생각은 안 하지? 내 카드 한도 3,000인데.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하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걸 깨지 않으면 이런 후배들한테 반드시 밀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선배님들 교육이 진짜 힘들어요. 그게 여기로는 머리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또 안 따라줘요. 그런데 저는 후배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 그게 대한민국 파마 시장의 미래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주, 뭐 포항, 뭐 전국에다 다 모였네요.
그런데 경주에서 못하는 거, 포항도 마찬가지. 포항에서 못하는 거, 청상동도 마찬가지. 뭐 기술의 평준화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오늘 저거라고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 입으로 이야기한 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걸 다 이야기해주고 나는 뭐 6, 7가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동료들 때문에 뭐 20가지, 30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 안 되면 다음 기수 또 오세요. 이렇게 안 온다고 걱정하지 온다고 눈치 안 주거든요. 조금이나 그냥 오기 힘드시면 계란 한 판 삶아 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 오면서도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거기 맞춰서. 그래서 저는 가끔 미용실에서 입점 교육할 때 교육 전체 커리큘럼을 달라고 그래요. 저는 대놓고 그래. 없어요. 없이요? 충청도 말로.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왜 맞춤 교육 해드릴게요. 약 쓰던 거 갖다 놓으세요. 기구 쓰던 거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날 선생님 다 이야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은 그래. 우리 애들 이야기 안 할 텐데. 다 해요. 이거 한 3주차, 4주차 되잖아요? 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원장님은 또 이제 신랑 분까지 나한테 막 걱정하지 마.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이름은 60년째 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이 촌스럽대. 나보고 그걸 얘기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세련된 이름이었었어. 그죠? 근데 지금 좀 촌스럽대. 그래서 이 제임스로 이 조지로 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이거 살짝 안 바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안 바뀌어. 1990년도 전화번호에. 오늘 시술했던 내용들 다 물론 유튜브에 뭐 저는 지금 라방하고 싶으면 라방 전 세계 라방에 상관이 없어요. 가끔 교육을 하다 보면 뭐 녹음하지 마라, 뭐 영상 찍지 마라,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공유되는 게 있어요. 내 혼자 잘 살아 안 돼요. 조금 더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셔도 좋은데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제가 전화 받아서 저녁 오후 시간에 아예 못 받고 그 오전 시간에는 뭐 저도 또 어떻게 제 개인 생활이 좀 있어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한 4, 5시 사이 요 사이에는 제가 전화 받았었는데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나머지 그 뭐 하실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앞으로 2년간 지금 많이 오는 데는 한 5년간 제가 계속 그렇게 단톡방 오는 거니까 400몇십 개 돼요. 그냥 매일 그렇게 한번 올려줘요. 그게 아침 한 3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간까지는 맞춰줄 거예요. 8시에서 9시 사이. 그렇게 해서 제가 내용들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원장님들한테 맞춰드릴게요. 교육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커리큘럼 없어요. 철저하게 여기 맞춰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화내지 말기. 자, 원장님? 제일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제 원장님은 나이까지 얘기해줘야 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에 시집 가는지? 19살에 시집 가고요. 사고? 시집, 사고 친 거지? 저 신랑이 막 외동 좀 독자라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너무 잘생겼고. 그래서? 너무 잘생겼는데 제가 한 가지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벌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을 하다가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 네. 제가 이 머리를 미용식을 오래 했어요. 몇 년? 경주에서도 좀 읍이에요, 사실. 경주시가 아니라 네. 좀 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읍천? 네? 읍천? 읍종에 읍까지 들어야 되는데 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아이롱 그 열파마에 가벼움이 좋아서 네. 한 20몇 년 전에 이런 거를 이렇게 접하고 계속 아이롱을 했거든요. 아이롱을요? 네, 예. 여기 가벼움이 좋아서 머리가. 예. 했는데 염색머리나 이런 거 하면 머리가 푸석하고 탄력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예. 파마 그래서 이제 파마가 좀 발전이 됐는지 약간 아세틸 그런 걸로 쓰면 머리가 아세틸. 약간 가벼움이 왔어요. 근데 2-3번 하면 또 퍼석거렸어요.
그래서 미용 머리를 하는데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이제 나이 먹으면 그만둬야지 하고 있는 차에 네. 어느 날 이렇게 또 유튜브를 접하게 됐어요. 네. 됐는데 제가 이제 아이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재료 사장님하고 이제 느낌 가지고 원래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흉내를 좀 내봤어요. 네. 근데 지금 100%는 아닌데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가벼움에 제가 이제 오늘 물론 더 공부를 하러 왔지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의리인데 시내로 나가고 싶은 마음. 이 기술을 가지고. 빨리 나가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나가셔야 돼요. 네. 아니 그런 정도의 했지만 네. 저희 동네도 이런 고가를 받을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경주에서 돈 없다 그러면 그 채부자가 거기 사는. 네, 그래 제가 처음에 이제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20-30도 받고 한 10만 원 안쪽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부족한 게 뭐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전부 다 세팅이든 뭐든 그건 한데 가는 머리를 했을 때에 네.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가느니까 탄력이 없나 싶기도 하고 또 일반 펌인데 그 디톡스를 해가지고 느낌을 내보니까 이렇게 떡으로 치면 그냥 일반 펌은 100점이라면 이 디톡스를 하고 난 뒤에 머리의 느낌은 그 부풀게 떡이지요. 일반인데도 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네. 그 부풀부풀한 거. 네. 그런데 그게 일반 펌으로 해나 아이롱으로 했으나 같은 건지 그 느낌이 아니면 좀 뭔가 아이롱하고 뭔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건지 그럼 굳이 힘들게 아이롱 안 하고 일반으로 해도 되려나 그런 아이돌 거죠. 해야 돼요. 맞죠. 네. 일반으로 요 방법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음. 그래서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일반 펌인데 디톡스를 해가지고 멀티 펌제를 바르고 제 나름대로 네. 해서 고민 이제 여기 걸 조금 접목을 해봤어요. 하니까 머리가 그 치오로 디톡스하고 또 치오를 발랐을 때는 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 뭐지 멀티펌 하니까 펌가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귀 옆에는 파마를 안 내려고 그냥 그 열처리 하면 많이 그거 이렇게 죽으니까 이렇게 필머리니까 뒤에는 파마를 넣을 거고 여기를 그냥 굵은 걸 봐도 여기가 오히려 탄력이 있는 거예요. 산성 안 바른 곳이. 근데 뒤는 산성 멀티펌 바른 곳이 오히려 펌가 좀 덜 동글동글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뭔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고민이 볼륨 매직하면서 끝에 곱슬을 피면서 이제 그 퍼머를 그동안에 못 걸었거든요. 그 곱슬은 그대로 있으면서 퍼머가 지저분했는데 이제 곱슬인 사람이 왔을 때 위에는 볼륨이었지. 그 다음에 밑에는 퍼머를 컬을 거는 그것도 곱슬이 펴지면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거 일반 펌인데 곱슬을 피면서 퍼머를 걸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다 했네? 이거만 뭐가 더 있어요, 그죠? 네네네. 이것만 해결하면 끝. 본 고민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원장님은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굵은 컬, 뿌리가 살려 있는, 그죠? 뭐 우리가 일반 폼에 놓고 드라이한 듯한 그러면서 그런 탄력, 윤기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분이 정말 머리가 가늘어요. 그런데 곱슬이 푸슬푸슬한 곱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디톡스, 요 이제 어차피 곱슬이니까 스트레이트 크림으로 이렇게 처음에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치오로 또 이렇게 시간을 벌써 헹구어서 일반 폼을 말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스트레이트 작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파마가 그래도 이렇게 곱슬이 피지면서 푸석한 걸 잡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왜 다른 데는 잡힌 것 같아요. 위에 쪽이 덜 잡혔는? 안 잡혔는? 예. 네,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얼굴 라인에 있는 이 잔머리 곱슬이 지금 미치겠죠, 아주.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엄마들은 이 정수리 부분에 모발 좀 얇거든요. 많이. 원장님 그 주 고객층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 나만 볼게 살짝 마스크 좀 해. 왜 50대, 60대, 뭐 4, 5, 60대예요. 주. 예, 주. 그러면 거의 세치 염색을 그냥 주기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기 소개. 저는 경기 광주에서 박소희.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이모니 선물 그러셨나요? 창피해요. 왜요? 아니 제가 4주 내내 이렇게 말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 지금 봐요. 4주째는 얼굴 색깔 한 개도 안 배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끊고 자기가 한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우리 미용인들이 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말을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제 교육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와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손님하고 파마하면서 파마 이야기를 못해. 꼬일까봐. 그 꼬이는 걸 이렇게 제가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여기 때가 되면 거기 남한산성 숙촌이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제 고향 친구니 거기 가서 내가 누룽지를 사줄게. 우리 원장님 뭐 때문에? 매직하신 분 세팅펌 할 때 다시 그 곱슬기가 올라오는. 소멸하는 예. 네. 저도 그때. 예. 아까 제가 딱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일반 펌하면서도 꼭 펴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특히 가는 연도 쪽에서 약을 발랐을 때는 곱슬이 펴졌는데 중화하고 나면 곱슬이 부실부실 올라오고 컬 구르면 부슬부슬 올라오고 그죠? 됐어? 새치 염색을 매번 하시는 분이 네. 볼륨 매직할 때 그게 잘 안 나와요. 시커. 볼륨 매직 우리 원장님은 지금 현재 고객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주 연령대가 조금 원장님은 좀 젊은데 근데도 거기에서도 아직 세치 염색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네, 시험 좀 많아요. 나이가 그런데도 거기에서 볼륨 매직 하는데 원장님 안 되는 게 뭐 윤기가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컬이 안 나오는 거야? 컬 기부 작업할 때 수분을 어느 정도 말리십니까? 거의 90%? 문제 거기 있네. 수분이 없으면 컬 절대로 안 나와. 또 탈감 없었고. 안 타요. 운동 하시면 돼요. 매직기계 넓은 거 쓰셔야 돼요. 자꾸 컬을 가려고 매직기계를 가는 걸 쓰다 보니까 열이 나는 면적이 적으니까요. 차라리 가는 매직기계 170도보다 넓은 매직기계 150도가 온도는 낮아도 모발이 없어서 열량이 많단 말이에요. 열판 때문에 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 회전을 갖고 컬 걸려고 하지 마세요. 뜸이에요. 볼륨 매직하면서 누가 S컬 그러다녀요? C컬이지. 근데 그 뜸을 줘야 되는 위치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회전을 준 것만큼 풀지 못하면 볼륨 매직 진짜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럼 꼭 해결해 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는요, 수분. 연화 후에 수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연화를 다 마치고 그 수분이 없는 파마일수록 와인딩 할 때 컬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 뿌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연화 후에 모발에 남겨진 수분을 그냥 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분이 날아간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화학 반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분이 제일 많았던 많은 상태에서 와인딩하는 디지털 파마는 왜 S컬까지 나온대요? 온도가 낮은데. 연화 후에 모발에 남겨진 수분을 그냥 수분을 보시면 안 되고 그때 어떤 수분을 얼마만큼 남겨놔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이론 파마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맨 나중에 와인딩 할 때까지 가야 돼요. 수분 조절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파마 하다가 제일 나중에 걸리는 게 한쪽은 잘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와인딩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쪽 와인딩 할 때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에어컨이나 히터 앞에서 와인딩 하시면 컬 다 늘어집니다. 또 매직이랑 아이론 펌은 반복 시술해도 돼요? 해요? 왜 안 돼? 그러니까 매직. 그러니까 특히 아이론 펌 잘하시는 용인에 아주 고수 분야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 4, 5년 전만 해도 요 더블 연화를 가져가기 전에 아이론 파마 2번 하고 3번째는 다른 집으로 보냈어요. 일반 포마를. 하다 보면 막 폭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 폭탄 된 머리 뭐 요즘 딱 보니까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매직은 곱슬은 약으로 펴는 걸까요? 기구로 펴는 걸까요? 약으로 펴야 되는데 그걸 열로 둥근 머리카락을 납작하게 눌러놓고 이게 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지금 빠질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여기 송년화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곱슬을 펴놨는데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곱슬이 펴졌는데 깨끗하게 헹기고 없고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나온다든지 중화하고 나서 수분 말리면서 곱슬이 나온다든지 말리면서 또 중화 다 끝나고 곱슬이 나오니까 송년화인데 연화가 안 돼서 그래요. 곱슬은 약으로 90% 이상 90% 이상 다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잡아놓으면 일반 펌으로도 부시되지 않는다니까. 연화가 안 됐는데 연화가 오버가 돼. 연화는 100% 같대. 아이고 약이나 길게 거짓말 안 하고 가는 연모는 요즘 죽은 척까지 해요. 오히려 미용사를 갖고 놀아요. 내가 죽은 척 그러고 헹구면 다시 살아나. 그런 경우 있죠. 얼굴 라인에 잔머리들. 또 아이들과 백목 하얀색 머리카락 할머니들 네. 머리 컬이 금방 늘어지잖아요. 아 이거 하시면 돼요? 떠올려요. 한 번에 안 되는 거 한 번 더 연하면 돼요. 탈색 뭐 한 번에 안 빠지면 헹구고 나서 또 약바르면 또 빠지지 물 안 빠져? 그죠? 탈색은 3번 4번 하면서 왜 파마를 한 번에 연화를 끝내려고 하죠?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걸 누가 빨리 그러니까 일반 펌 하면서도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펌 하면서도 뿌리 잡고 곱슬 펴고 안에 무적이 되는 거 다 끄집어내고 헹궈도 약 바르니까 아이론 펌까지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고 불국사 파마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일반 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일반 펌 남이 만들어놓은 컬 위에 내가 원하는 컬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컬을 풀어놓지 않고 거기다 컬 벌려고 우리가 완전히 약 바르고 앉아있잖아요. 그냥 속으로 그래요. 못 오냐.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손님이 돈 주겠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맞다니까요. 생각 다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하던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고객이 만족을 못하고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건 그거 아닌 거지. 그럼 그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모발이 바뀌었어요. 바뀐 모발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말 잘하시네. 원장님 혹시 티가 이철 티 같은데? 이철이에요? 원장님? 샵 이철 아니에요? 이철 예, 또 집에서 색칠 연습하시는 분들 예. 연모제가 어떤 연모제 쓰는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염색약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께 좋은 거 좋은 줄 알고 있죠? 1000번만 쓰면 저 미용실에서 이거 찍지 마. 나 미용실에서 절대 염색 안 해요. 내 두피 난리가 나요. 바르는 기술이 좋죠. 도포량 조절이 좋죠. 시간 조절이 중요하죠.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그 염색약을 갖고 염색을 한번 해보세요.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진짜로. 제품은 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대로 도포하지 못하고 시간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헹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3%, 6%, 9% 다 모발에 맞춰서 하잖아요. 도포량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약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주사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3글자로 얘기해요. 미쳤네. 요금이 어떻게 우리가 받는 건 5,000원이고 여기 받는 건 12,000원. 뭐라고 보십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염색약의 양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요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고급 저급이 분명히 있어요. 집에서 약국에서 파는 염색이 나쁘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 제조도 해봤고 유통도 해봤고 하지만 요거 해결하면 돼요. 또 오늘 상담만 하다 끝내게 생겼네. 다른 분들 하나 더 있잖아. 곱슬 앞선 곱슬 아이론 펌만 잘 하는 방법. 그냥 곱슬 피부 컬 걸면 돼. 아니 맞잖아요. 근데 그걸 곱슬한테는 컬 걸려고 하니까 그게 둘 다 안 되는 거지.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폼, 로또로 곱슬 펴죠. 아니, 곱슬 펴고, 약으로, 로또로 말아봐야 안 나오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컬이 걸리면 곱슬이 안 펴지고, 곱슬 펴면 컬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매직 땡겨놓고, 수분 말려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컬이 안 나오는 거죠. 연화가 잘 되면 약으로 곱슬이 펴지면 일반 폼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약으로 곱슬이 안 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곱슬은 1차 도포할 때, 이때 전체 곱슬의 최소 50에서 60%. 기선제압 딱 하셔야 돼요. 이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곱슬이 안 펴지면 내성이라는 게 생긴다. 면역력을 딱 갖춰서 아무리 강한 약이 들어가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1차 연화할 때, 처음에 약 바를 때 50에서 60% 딱 바른 다음에 무조건 액상 치료를 발라야 됩니다. 앞으로 치료를 무서워하면 절대로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치료가 왜 나빠요? 치료. 왜 시스테인이 좋고 시스테아민이 좋은지 물어보면 해답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시스테아민 반복시키라고 하니까 까치고 안 나오고. 아니 그때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치료도 가는 연모나 곱슬 펴는 데는 치료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치료 옛날 싸구려 냄새 이게 지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시스테아민 있잖아요. 시스테아민이 치료보다 이 환원제 원료값이 10배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이 되고 있어요. 치료가 안 쓰이니까 치료값이 시스테아민보다 더 비싸요. 생산이 안 되니까. 제가 단한 건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치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일 벌어질 겁니다. 치료가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톡스 할 때, 속연화 볼 때, 결 잡을 때, 뿌리 잡을 때, 이 앞으로 이제 치료보다 더 좋은 하는 치료라는 성분이 풀리는 거 장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부풀리는 것은 환원제 때문에 부풀리고, 모든 환원제는 부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는 버퍼하면 뭐가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한 번은 좋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 모자를 쓴 이유가 되는 거죠. 제 두피가 딱딱이 돼서 털구멍이 막아버렸거든요. 이래서 털이 자꾸 얇아지고 결국은 탈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오나오. 안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 싫어.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 심어준다 그러는데 싫다 그랬어. 됐어. 자, 우리 원장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의 박미희. 나이는 60, 만으로는 61. 누나. 자, 우리 누나는, 미 누나는 네. 먼저. 아니 양말. 근데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제가 과연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연화가 저는 정말 못해요. 그래서 그 연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저런 방법대로 시술을 한다면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한 거죠. 네, 연화 방법을 좀 더 진짜 디테일하게 제가 알고 싶은 거. 그리고 가는 연모가 이렇게 시술할 때 그 치료로 1차 도포할 때 그거를 이렇게 잘 큐티클도 잡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연화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탄력도 없고 부시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총추제좀 나온 거 아니지? 네, 그리고 곱슬 그거 필 때 1차 도포 때 기선제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손에 힘이 약해서 그런지 기선제압을 지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곱슬이 제일 심한 쪽부터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부터 발라야 되는데 뒤통수부터 바르다가 손가락 힘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힘이 없어서 곱슬이 안 되죠. 앞에부터 좀 피라고. 약발을 위치부터. 왜 이렇게 말랐을 때 곱슬이 나오는 게 속눈썹. 치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펴거든요. 네이프 쪽이 그게 좀
좀 심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이렇게 그 고수님은 이렇게 탄력 있게 이걸 쫙쫙 잡아 당기시잖아요. 동작만 그래요. 시원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탄력 있게 당기시더라고요. 그 저기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여자들은 이게 손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운동을 해. 기선제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했어요. 잘했어.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연하가 제일 저렇게 중요해요. 문제는 이 우리는 텐션만 생각하잖아요. 섹션 양을 줄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섹션을 이만큼 떠놓고 손가락은 짧은데 그런 걸 다 지려고 하니 이게 꼭 방법만 딱 가르쳐 주면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섹션 양을 줄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섹션 텐션 안 줘도 돼. 섹션 양을 줄여. 양만. 그리고 그 약 바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가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뿌리 볼륨을 이렇게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모류 방향이 눈에 딱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뿌리 볼륨이. 그러니까는 하다 보면 이제 내 멋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방향을 잡았던 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요. 2달만 기다려봐요. 제가 이제 이 교육 한 3주차 정도가 되면 진짜 제가 제 프로필 가장 그 앞에 제가 글을 하나를 적어놨죠. 대한민국 뿌리 볼륨은 제가 해결한다고. 내가 이건 해결하고 내가 그만둘게. 2달 안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약을 무서워서 두피에 약을 못 발라. 약을 안 바르고 어떻게 뿌리 볼륨이 살 거냐고요. 왜 안 바르냐? 그게 무섭대. 그 염색약은 갖다 퇴직에 바르더라고. 그리고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을 보냈더니 미용사가 그걸 또 못 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살려놓으면 이쪽이 놓고 이쪽 살려놓으면 이쪽이 놓고. 그래서 이제는 딱 발라서 그거 딱 껴놓고 그냥 다른 일 봐. 그럼 알아서 과일화도 없고 두피 스케일링까지 뿌리 볼륨을 알아서 살게 만들어줄게. 제가 3주차 정도가 지나면 진짜 최초로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준비들 때문에 교육은 내년까지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는 연모. 지금 보시면 솔직히 이 고민 안 하는 원장님이 있어요? 미용이들 있어요? 경력이 상관없이? 오늘 다 나왔어 이게. 네. 맞죠? 그리고 우리 미용인들은 밑도 끝도 없이 산성을 좋아해. 알칼리는 나빠요. 그러면서도 산성 부족에 되게 난리잖아요. 머시매들 부족하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저기 저 1차 연화를 보고 그리고서 머리숱이 없고 모질이 가는 사람들은 치유로 그거를 2차로 한 상태에서 그냥 파마를 마를 때는 이게 좀 풍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교수님이. 네. 근데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네.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풍성하게 이게 소비자는 아니 원하잖아요. 진짜 그 기준을 나도 여기에서 진짜 어떤 때는요 우리 집 고양이 키우거든요. 그죠? 그런 고양이 머리하고 두꺼운 모발하고 어떻게 그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모발에 대한. 그런데 우리 미용인들조차도 가는 연모에서 무조건 아주 드라이한 듯한 정상적인 모발 그 컬을 그대로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정말. 근데 의외로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손님은 의외로 내가 생각해도 더 만족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변명 같지만 뭔 강사가 저래라고 얘기도 할 수 없어요. 탈색한 머리, 탄 머리, 가는 연모. 아니 숱이 없는데 어떻게 숱을 많아보게 가만쓰는 것 같이 무슨 재주를 할 거냐고. 가끔 보면 이 유튜브하고 이 인스타그램이 다 내려놨어. 아니 처음에는 가장 그냥 별이 한 개도 없이 만들어 놓고서 사진 찍을 때는 완전히 소름돋을 만들어 놔버렸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뭐 무슨 창시자 뭐는 창시자가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용인들이. 그 고객님 입장에서 그 모발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모발 고객님 숱이 3분의 1도 안 되고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근데 가는 연모 중에서도 어떻게 최대한
이분들의 저기 고민은 숱이 많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 숱이 많아 보이는 약은 모발을 부풀릴 수 있는 약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죽어라 거기다 산성분제만 계속 썼잖아요. 모발을 자꾸 수축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더 서운한 게 생기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자고. 또 하나만 더. 그리고 경화된 거를 풀어주는 방법. 이거 좋지.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경화. 모발이 딱딱해져 있는 거. 네. 경화를 풀고 때로는 여기에 또 경화를 또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테암인 계속 썼던 모발들 멀티펌제 한 번은 잘 나와. 두 번째 그냥 들어가. 세 번째부터 안 나와. 그리고 질감이 안 좋아. 맞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지금 경화. 그러니까 경화 원인을 알아야 돼. 열인지. 근데 심지어는 세치 염색을 하고 나서도 좀 경화된 모발이 많아. 왜 그런가 하면 염색을 자주 해서 모발이 얇아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염색약 나빠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집중적으로 모발이 그게 이제 염색방에서 염색하고 나면 모발이 두꺼워지는 거. 그래놓고 거기다 건강해진 것 같다고 약 바르니까 똑딱 있어버리겠잖아요. 사실은 그게 두꺼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연모제를 모발에 놓고 모발이 막 닫아버린 거죠. 그게 파마까지 더해지니까 한 방에 망가져버리는 거죠. 또 있어요? 아니 이제 됐어요. 뭐 부자게 말해놓고 왜또 옆에 우리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에서 미용실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영숙? 태양숙이요. 향숙? 예. 자, 우리 원장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많이 나왔죠? 네? 많이 여기 원장님이 네, 고민하는 연화. 것도 몇 가지 원장님이 있었죠? 계시는 연화. 연화? 네. 아, 예, 또. 그리고 저기 해나 머리 네. 연화 하는 거. 제가 사실은 혼자 하니까 매직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바보. 그러니까. 아니, 어느 날 곱슬 펴다가 크게 대통 한번 당했죠? 아니요. 근데 왜 안 받아요? 돈이 그게 제일 비싼 요금인데. 아니, 다른 손님 못 받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원장님 딱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손님 숫자 줄이지. 가격을 리셋하지. 손님 숫자 줄여야 돼요. 몸만 가져요, 원장님? 그러다가. 예, 또. 그래서 해나 손님이 오셨는데 물론 매직을 안 받고 있었지만 조금 연하는 게 좀 겁도 나고 해서 그냥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 남자 다운펌 있잖아요. 예. 그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 그거 꺾어진 머리요? 옆머리 다운펌 할 때 윗머리하고 밑에 머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 그거 제가 진짜 잘해요. 오늘 보여줄게.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오늘 보여줄게. 또. 그 디지털 파마 할 때 좀 네. 탄력 있고 윤기나게 좀 하고 싶은데 좀 처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연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윤지, 네. 탄력. 네. 뭐 다 매우 자기들이 다 알아. 뭐 연화 안 되면 별로 걸 다 해도 안 돼요. 연화만 잘 되면 대신 연화를 조금 더 보면 우리는 과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연화에 대한 개념을 딱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윤기나 탄력을 가져가려면 로또를 원장님이 쓰는 것보다 지금 한두 단계 많게는 세 호수도 더 굵은 노트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와인딩 바퀴수를 줄여야 됩니다. 같은 모발 길이에서도 가는 노트 많았을 때 굵은 노트 많았을 때 와인딩 바퀴수가 문제는 와인딩 바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발이 먹는 열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로또 굵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섹션 양에 따라서 그걸 제가 이제 다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우리가 굵은 노트를 선정하고 싶어도 굵은 노트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뿌리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건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뿌리가 내 맘대로 안 사니까 이게 그죠? 또 네,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뭐 딱 3개? 네. 그 옆에 우리 잘생긴 남자 선생님 자기 소개. 부천에서 선생님 김동서 김동석이요. 예. 디자인을 몇 년 차세요? 저 이제 1년 차요.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네. 이발병으로요? 아니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저 용인 쪽이요.
뭐 집에서 근무한 건 아니죠? 용이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저런 선생님들이 3, 4년 후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고모들이 얘기한 거, 굉장히 그죠?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다 겪은 거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큰 고모도 있고. 자, 우리 선생님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냥 경험과 감에 의존하지 않고 좀 약간 이론적으로 파마를 다가가고 싶은데 그냥 연화도 감에 의존해서 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감은 거의 어깨 넘어거든요. 그죠? 이게 어깨 넘어 기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기술의 시초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서 모발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뀐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바빠서. 그리고 일반 펌 시술하고 나서 파마 방법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열펌 시술하고 나서 파마 방법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모발은 4-5번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뀐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술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건 잘못된 기술, 이걸 비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은 다 시술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전달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선배님들한테 고마워해야지. 또 다 나와서 딱히 없긴 한데 목표 너무 그냥 경화 그 구별법 어떻게 경화가 되었는지 여기 한번 봐봐. 얼굴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좀 딱딱한 사람이 있지. 부드러운 사람은 연화, 딱딱한 사람은 경화. 얼굴 집중적으로 제법 경화잖아 여기. 돌리고 네오나오 얘기했더니 갑자기 연화가 돼버리잖아. 그죠? 경화? 예, 그 원인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열이에요. 열기구 없이 지금 화장이 가능한가요? 머리 화장이? 근데 예전엔 선생님 태어나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에 드라이기 없는 집이 10집 중에 9집이 드라이기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드라이기 없는 집, 매직기, 고데기, 롤브러시 없는 집이 있나요? 그죠? 그러면서 모발이 자꾸 얇아졌거든요. 거기에 가열기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열에 의한 변색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심한 게 뭔지 아세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이건 내가 170도로 당겨버리면 이거 시술할 때 170도 밑에 온도가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드라이도 안 돼요. 계속 높은 온도를 써야 돼요. 그러면 모발 안에서 그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하고 모발하고 계속 딱딱하게 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열에 의한 경화는 열 변성된 모발이죠. 이 상태를 넘으면 이제 탄머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열 변성돼 있던 모발도 모발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가열이 됐는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열 변성 정도도 나뉘어야 되고 헤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집에 사는 염색 역시도 마찬가지고 매직하고 나서도 모발이 딱딱해지죠. 그 다음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역시 마찬가지.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가열기구를 굉장히 심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변성에서 그 상태를 넘어서면 이제 탄머리하고 정상적인 모발하고 탄머리하고 중간 정도 있죠. 이걸 이제 리시노 알라닌이라는 열변성 도련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모든 모발에 지금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특이한 건 아주 확실한 건 열에 의한 내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모발이. 옛날에 우리 여기 선배님들 알 그 롤브러쉬로 드라이만 해도 머리카락 끝에서 다 탄 게 보였거든요. 하얀하게 다 뒤집어지고 갈라지고. 근데 열기구를 예전보다 10배 이상 더 쓰는데 탄머리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건강한 모발로 잘 잘못하면 송연화가 안 돼서 모발이 연화가 안 되고 굉장히 부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경화가 된 원인을 다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또 막 신데렐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가끔 뭐 파마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한데 해도 되는지 할 수 있다면 방법? 제가 그거 잘해요. 그냥 신데렐라라고 할 때는 막
이게 상품 이름이라서 막 전화가 오고 난리를 치고 지랄들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근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하면 딱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신데렐라죠. 델만. 이게 상당히 좋은 매뉴얼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 미용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 시술하기 전 모발이고 아니면 파마가 가능하였을 모발이지. 그리고 그걸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 시술이 경험이 있는 모발을 진단내는 게 지금 제일 힘들고 이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요거 시술 전 모발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 전 모발이 과연 파마가 가능한 모발이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요 모발에 남겨져 있는 이 아이들을 잘 활용하면 그리고 이런 분들은 뭐 컬 강한 거 요즘 지하철 타보세요. 옛날같이 막 블링블링한 컬이 있던가요? 여기 보세요. 미용인들 중에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강한 컬을 하는데 왜 손님들은 그렇게 컬을 다 힙품을 만들고 난리를 치나고 안 이쁘던데? 네. 또 있어요? 여기로 와요? 빨리 와요. 요새 가끔 유튜브 보면은 뭐 복구 매직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뭐 핫하게 올라오는데 뒤지기 싸우고 난리대. 그죠? 비모 살롱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요로 시작하는 누군가는 또 그걸 또 까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그걸 본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복부 이런 그 일본말로 불하죠? 어떻게 파마야 그리고 화학약품은 사람의 머리를 하는 복구가 되겠습니까? 이거 복구는 우리 오로지 저는 딱 여기서 이제 이게 12기체 그 다음에 아이론까지 하다만 15번은 여기서 이런 팀을 교육을 한 것 같은데 항상 하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 자칫 잘못 걸리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얘기해요. 파마약이나 화학약품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을 복구는 불가능하다. 저는 얘기해요. 개선이 가능해요. 손상이 안 된 것처럼 그게 유지가 되는 걸.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완전히 그 트리트먼트로 씌워놓고 이걸 복구라고 얘기해놓고 돈 뒤지게 받고 그 지금 뒷감당도 못하고 있고 뭐 다는 그걸 굉장히 만족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에 그래 놓고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파마 안 나온다고 난리 나고 그 손님 앞에서는 이게 잘생겼고 복구된다며 먼저 파마 된다며 왜 파마 안 나와? 이건 본래 안 나와요. 고객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이냐고 얘기해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포르말데히드가 포르말데히드라는 건 그냥 어떤 한 가지 특정 물질이 타서 생기는 게 포르말데히드가 아니에요. 왜 고등어 구울 때 포르말데히드가 나와? 난데없이 고등어 난리를 쳤고 설탕 탈 때 맞잖아요. 모든 연소가 어떤 물질이 가열돼서 연기나 거기서 수증기에는 일부 포르말데히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브라질리아 트리트먼트 최초에 그 배합된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 상당히 비법인 물질이었었는데 이 아이가 액체로 돼 있을 때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가열을 했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수증기나 연기가 바로 포르말데히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포르말데히드에 대해 물을 섞어버리는 메틸렌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메틸렌글라이콜이라는 물질하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하고 케라틴하고 모발하고 완전히 흡착을 시켜준 게 이게 비법 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초의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개발을 했던 브라질에서는 이게 비법 물질이었었는데 표기 성분에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 그죠? 근데 자기들은 10개를 넣고 나는 1개를 집어넣었다라고 표기 성분을 거기다 조작을 했던 거죠. 그게 가능했죠. 근데 그거 자기들보다 더 분석 능력이 뛰어난 데서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건 통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다 보따리로 정식 통관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의 대체 물질들이 요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은 정상적인 모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잔류하는 여러 가지 파마약 잔류 물질, 염색약, 탈색약 잔류 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탈 때 여기서는 반드시 연기에서는 포르말데히드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포르말데히드라는 물질은 한 가지 태워서 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그 발생이 여러 가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또 보다 보니까
손님은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브라질리아 킬티모스 하면서 자기는 또 방독면을 쓰고 또 땡기고 앉았대. 그래놓고 뭐 포르말데이지 실체 이래갖고 또 그걸 또 올리고 앉았대. 그런 영상 오늘도 올라온 걸 나도 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손님 건강 이전에 내 건강. 맞아. 근데 엔간 좀 작작좀 하지만 제대로 좀 알고 쓰자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만 좋고 시술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딱딱하게 경화되고 드라이도 안 되고 마르지 않고 나중에 파마도 안 되고 염색도 안 되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치 아니면 일주일치를 그냥 밥을 한 번에 다 먹어놓고 그냥 숨도 못 쉬고 팍 끓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딱 그겁니다. 아, 이제 괜찮습니다. 진짜 잘생겼어. 오늘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 그 옆에 우리 수원에서 그 선생님. 수원 호매실동에서 온 장선규라고 하고요. 야, 디자이너 몇 년째? 아직 스텝이고. 군대는 갔다 왔죠? 네. 언제 제대했어요? 거의 한 10년 왜? 왜 이렇게 좀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일 하다가 급하네. 지금 이 우리 미용 선배님들이 하던 이야기, 그죠? 네. 뭐 한 개 빼놓을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저 후배님한테는 다른 거 이야기 안 할게요. 일단은 부분적인 거 말고 파마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서 제가 딱 나눠드릴 거예요. 고객 상담하는 요령, 모발 진단하는 방법, 연화에 대한 개념, 수분이 하는 역할, 열이 하는 역할, 노트 선택하는 방법, 중화하는 방법. 이 큰 틀을 가져가요. 기본적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죠. 자, 그러면 제일 파마 시술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앞에도 다 얘기 나온 거긴 한데 예. 경화된 머리나 아니면 이제 염색 자주 해서 손상된 머리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오늘 여기 염색 쪽하고 매개 쪽하고 경화 쪽의 이야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저한테 고객은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고 선생님들이잖아요. 여기에 온 이유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객 상담하는 방법을. 내가 미리 고객 앞서서 내가 정해놓고 파마하지 말고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아주면 C컬인지 S컬인지 친수성 껍질인지 소수성 껍질인지 부분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딱 해결해주면 파마 크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에 고객을 맞게 일반 파마 시켜요, 열 파마 시켜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도 내가 알아서 내가 받아. 아니 왜 손님 돈 없는 걱정을 내가 하고 앉아있대? 별로 걱정을 다 해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이 뭔가 사람 좀 대뽀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도 교육비를 이제 어떤 사람은 50명을 모아놓고 1인당 5시간에 50만 원 교육비를 받더라고요. 내가 바보였었구나. 4주 동안 돼지게 놓고 40만 원 받는 거 이게 내가 바보였었구나.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이 좀 높긴 높아야 되겠다. 높일까? 그래서 저는 제가 물러나야 될 때는 알기 때문에 조금 많은 숫자를 하게 하려고 하지만 교육의 질은 낮추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아마도 제가 4주년에 교육하면서 교육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넣은 적도 없을 겁니다. 화장실 방가 한 가지만. 우리 선생님. 저 옆에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하는 서예입니다. 디자이너세요? 네. 몇 년 차? 저 이제 거의 2년? 네. 차라리 인턴대가 편하죠? 네. 갈수록 그지? 네. 예, 우리 선생님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약간 가늘고 손상 심하신 분들 이제 C컬 좀 탄력 있게 걸고 싶은데 그게 좀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손상에.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제일 힘든 게 C컬이죠, 솔직히. C컬 걸려면 S컬 나오고, S컬 걸려면 C컬도 안 나오고. 네. 그죠? 또 C컬만 그러면 이게 유지도 안 되고 옆으로 찌 뻗어버리고. 맞죠? 그러니까 뿌리 볼륨을 갖춘 중간 볼륨 C컬 이것만 걸어주면 파마는 거의 끝이죠.
그러니까 C컬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뿌리 볼륨. 뿌리 볼륨하고 컬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론이 좋은 거죠. 왜? 안쪽부터 와인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로또 뚜껑 위치하고 한 바퀴 반 들어갔을 때 그 열을 정확하게 분산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모발 위치에 따라서. 또 탈색모 예. 컬이 좀 많이 늘어지게 나오잖아요. 예. 혹시 탄력 있게 좀 없어. 얼마나 많구나. 근데 탈색모 하셨던 분들이 뭐 드라이한 것처럼 그런 컬을 원하지 않거든요. 미용사만 원해. 근데 탈색을 하신 분한테 선생님 파마 해드릴까요? 그죠? 그럼 걸면 뭐 할 거냐고. 미용실에서 파마 나온 게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자칫 잘못해놓으면. 하지만 탈색모 저는 컬은 솔직히 자신 없어요. 걸면 뭐 할 거냐고. 유지가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난 탈색 10번 했는데 우리 미용실에서는 이만큼 걸어줄 수 있어. 미용실에서만. 그게 최소 15일에서 20일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피질 안쪽 색깔만 우리가 멜라니스토만 뽑아냈을까? 다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약을 왜 바르는지, 왜 컬이 걸리는지, 어디에 있는 SS값을 절단하는지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지만 탈색만 한번 해볼게요. 또 다 나오고 가는 머리 좀 약간 그것도 많이 본거 자, 그러면 오늘 가는 모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정리해 드려야 되죠. 가는 연모 특징. 자, 한국인 모발이 두꺼워진다 생각하세요? 얇아질까 생각하세요? 얇은 모발이 손상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열에 대한 내성도 강하고 모발이 얇아지면서 색깔도 밝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징글맞게 모발이 안 말라.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당기면 잘 끊어지지도 않고 뭔가 끊어져도 돼지꼬리 같이 감겨. 그죠? 내부 쪽으로 엄청 강해져 있어요. 오히려 백인들 머리가 파마 더 안 나옵니다. 탈색하기도 더 힘들고. 왜 그런가 하면 큐티클도 얇고 큐티클 층이 한두 개도 많고 뭔가 모피질 부분이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건 모수질이 다 태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모르겠어요. 저쪽에 저쪽에 아주 치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수질이 좀 많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가 보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모수질 부분이 비어있고 그것 때문에 윤기나 아니면 보온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온의 역할 한국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추운 지방에 갈수록 좀 연모가 많고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곱슬이 많고 발수성 모발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쪽 그 아주 추운 지방에는 흑인들보다는 백인이나 황색인 정도들이 좀 많죠. 근데 저쪽 따뜻한 쪽으로 갈수록 피부 색깔 좀 더 검고 저 모발이 좀 두꺼운데 곱슬머리가 좀 더 많고 그리고 물에 잘 젖지도 않고 그런 보편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가는 연모 이거 이제 지속적으로 얇아지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또 대신? 그 옆에 우리 선생님 같이 일하고 있는 실장님이죠?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신데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우리 원장님은 성함이 저는 정혜리고요. 여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강의 듣고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듣고 가서 얘기해 주려니까 말 더럽게 안 했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 여러 번 얘기하니까 또 이제 잔소리를 알아듣죠. 맞아요. 그게 피부 살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교육으로 듣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먼저 오셨을 때 얻었던 게 뭐예요? 먼저 교육을. 저는 사실 아까 되게 찔렸던 게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있는 게 저는 W나도 제가 얇고 극손상머리고 탈색머리인 분들한테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서 복구펌이라고 받아요. 예. 그렇게 해서 6개월, 8개월
유지 기간을 잡아서 오. 한 3, 40만 원씩 오, 그렇게 받고 있고. 예.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게 저는 오히려 건강물. 맞아요. 건강물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발실정모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산열 클리닉.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그 산열 클리닉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러면 좀뭐 안 써보는 건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어디서 나왔죠? 그거 회사 39S 일본 건데 과거 렛비 콘디. 예.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솔직히 제품은 잘 모르는데 클리닉 해봐야 저는 거의 제품 바르고 열 처리한다면 이 아이들이 변형이 된 거라고 봅니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변형이 된 거라고. 근데 저 그 만져본 적도 없고 이야기만 조금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젠가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클리닉을 아시냐? 모른다. 안 써본 적 없다라고 답해들. 혹시 원장님이지? 저한테 문자. 아니 3구 산열 예 나오더라고. 제가 조금 좀 알아볼게요. 네. 그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 펌이나 염색이 가능을 하다고 했는데 펌을 했을 때 늘어져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자 우리가 린스, 에센스. 자, 이 아이들을 도포하면 파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이거 시술을 하고 나면 컬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아이들의 목적. 윤기, 질감.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윤기나 질감을 내게 하는 물질이 뭘까요? 탐 나왔네. 실리콘. 그 다음에 양현계면활성제. 자, 이 아이들은 매끄럽고 윤기나고 이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연화 후에 연화는 절단도 중요하다. 비움도 중요하다. 채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채울 때 모든 연화를 마치고 나서 이 아이들을 넣어버리면 컬 100% 다 늘어집니다. 연화한 다음에 내가 그 고객한테 신경 써주라고 좋은 클리닉, 매끄러운 클리닉 제품 딱 넣었더니 잘 나오던 모발에서 컬이 다 늘어졌거든요. 왜? 절단된 SS 결합이 다시 재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막을 가지고 있으면 재결합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발 표면에 남아있다고 보세요. 속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연화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이 아이들이 다 방해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하는 거예요. 이건 손으로 만져봐도 매끈매끈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클리닉이라고 생각했지만 클리닉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전처리 잘못하면 그걸 다 늘어지고 가는 면모에 크림 타입 트리트먼트 잘못 발라버리면 그래서 저를 제일 싫어하는 어디 교육을 하러 갔는데 직원들 그 재료상 초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한테 직원들 들어와서 이 교육을 들어라. 영업 멘트가 무지무지 많을 거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아저씨는 약 조금 쓰라 전체를 하지 말라 그래서 재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안 간대요. 썩을 놈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저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약 조금 발라라, 천천히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전처리 잘 하셔야 되고 제품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연화 잘 해놓고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닉 제품 보면 전처리 1번, 2번, 3번 있잖아요. 특히 3번 쪽. 자, 이 아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일단은 질감이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끄러워지는 게 유난히 매끄러운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생각 한번 해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잘 녹는 제품, 물질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절단된 뇌체계 사이에 들어가면 중화가 될까 안 될까? 이거 제품
솔직히 잘못 써갖고 컬 다 넣으신다니까. 그런데 가는 연모에다가 아니면 거기다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갖고 모발 표면을 코팅을 시켜버리고 열로 고열로 땡겨놨으면 파마가 나오는 게 있잖아. 그거 열 처리하죠. 그 제품이요. 산열이라고 하니까 열이네. 제품을 산으로 만들고 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닉 제품 바르고 정상적인 모발보다 열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들은요. 그 아이들하고 열이 하는 역할은 모발하고 전체 이 트리트먼트하고 완전히 고착, 흡착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해요. 그 아이들이 흡착이 돼 있는 것만큼 열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W요. 크림약, 액상약.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액상. 단 너무 정상적인 모발을 보지 말고 그 모발에 누적이 되는 그 물질 다 끄집어 나오면 모발이 본래 그 상태가 나와서 모발 또 굉장히 힘이 없고 그 아이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컬을 건다라면 한번 연화를 한 다음에 저는 무조건 지펌을 추천합니다. 최고죠. 그래도 컬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연화 일반 펌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때는 지펌 좋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돼요. 해결해 드릴게요. 또 해결. 그 다음에 이번에 해결하고 싶은 거 그거.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교육. 네. 참 좋은 원장님 만났네. 내린 게요. 참 원장님 자리가 참 쉽지 않죠. 매도 해야 되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죠? 뭐 그냥 오너가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원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부곡동에 헤어랑의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금 근무 중인데 직원이면 어떻게 뭐가 그때 1년 차입니다. 여기 원장님 추천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네. 원장님이 꼭 가래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 들으니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다 겪어야 될 일을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무 하면 이렇게 소중한 진짜 시간이에요. 선배님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네. 근데 또 궁금하신 거. 아까 우리 저 후배하고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는 기술보다는 전반적인 틀. 네. 또 그래도 궁금하신 거. 얇은 모를 얇은 모 매직을 하시는데 약 도포량이 궁금하거든요. 약 선정한. 이게 한 가지 이야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발은 요만큼만 달라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약도 달라, 모발도 달라, 강연무 기준도 달라. 참말로 쉽지 않아. 예. 또요. 일단은 제가 아직 시술을 거의 안 해봐서 어깨너머를 지금 배우는. 그게 최고 기술이라니까. 그죠? 지금 벌써 이게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시야를 좁히시면 안 돼요.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지금. 하지만 기본은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테크닉 이거보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파마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초적인 걸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얼마나 많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숙제. 네. 내가 올려드린 거 다 필사하세요. 네. 그래서 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면 글로 다 풀이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또 글을 써요. 네. 그걸 다 노트에 옮겨 쳐요. 그러면 3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뭐 말로 해. 말로 하는 건 다 또 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오가고 아이론 그 교육 받고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그래요? 네 뿌리 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 지금 홍보 담당이십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제 그런 장점을 내가 잘하는 걸 장점으로 만들어야 돼. 아직은 아니죠. 그때 우리 자기 소개하시고. 네. 저는 미용 자격증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미용사는 아니고요.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 IT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근데 왜? 그냥 미용 쪽 젊었을 때 좀 좋아했는데 네. 좀 중간에 또 뭐 공부하고 또 회사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게 미련이 있는데 그냥 중간에 봉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오. 요양원 다니고 보아원 가서 좀 하다가 어. 좀 막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거?
아 일단 저기 작년에 이제 이용사까지 땄거든요. 예. 만만히 따가지고 이제 고항 가서 하는데 저기 좀 나왔거든요. 저기 우리 미용이들 어때요? 진짜 무섭죠. 이렇게 못하는 걸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게요. 예전 같은 택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미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막히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안 나오니까 예. 한 예로 저기 앞에 나왔는데 그 머스마드 앞에 베네머리 보면 그거죠 소수성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도 안 펴지더라고요.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게 약을 센 걸 알카리도를 좀 센 걸로 하면 얘가 훅 갈 것 같고 아니요. 그냥 곱슬이 펴질 수 있는 네. 순한 약을 발라서 그래서 거기에 전처리가 꼭 필요한 거죠. 샴푸를 한 번 더 한다든지 네네 약 바르기 전에 네. 그래도 안 되면 샴푸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드라이 롤로 다 피는 거죠. 곱슬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없고 특히 강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모르고요. 그래서 차 타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오, 도처에 제 영업사원들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예.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 시술하고 이제 이게 안 나오니까 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저분이 이번 수업에서 가장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내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디자이너로 생활도 안 했었는데 강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게 없으니까 저는 모든 걸 다 봐요. 근데 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내 기술 위주로 봐요. 근데 실상은 내 기술하고 흡사하지 않은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 장점, 전국의 초고수들을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술법이 아니고 사람마다의 맞춤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술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더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 또. 그래가지고 이제 환원제 내 종류 다시 한번 저기 선생님 통해서 리마인드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예. 또 이제 우리 모발을 보면 이제 큐티클층이 있고 콜테스층이 있잖아요. 예. 요 근래 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약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 큐티클 할 때는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을 쓰고 예. 치오는 내 쪽으로만 써라. 그 다음에 더 소수성을 보려면 GMT까지 써라 그러는데 그럼 이 약을 믹스해야 되나? 그러니까 믹스를 하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중간에 이제 선생님 저기 강의를 보니까 거의 치오하고 원액으로만 가시더라고요. 예. 예. 물론 뭐 거기에 시스테인 뭐 그 따라 경우에 따라서 뭐 쓰는데 예. 그래서 요즘 친구들 좀 안다는 친구들 이렇게 섞어 쓰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파마약을 자꾸 만들어놓은 파마약에 네. 뭘 자꾸 섞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네가 쓰고 있는 약공부 투sem이라 밑도 끝도 없이 섞지 말고 뭔가 불안하니까 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깨 너머보다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거는 그 약을 만드는 사람을 제대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약을 만들어 본 사람은요 절대로 약을 섞지 못합니다. 그 약이 그냥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약은 그 자체로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죠. 모든 테스트를 다 해서 거기에 맞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약이다라고 표시성을 딱 적어놨는데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자꾸 무리하게. 그건 제조업자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는 제조업자가 아닌데도 뭘 막 섞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위험한 행동이라고. 네. 또.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또 알려고 또 여기 오경규 사장님한테 그 지금 하시는 약도 또 사보고 진짜 저기 선생님 말대로 치료 원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 수원에 있는 약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예. 없어가지고 좀 여기서도 좀 구하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문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나눔을 좀 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저기 산열 클리닉은 제가 삼구씨를 며칠 전에 좀 봤는데요. 예. 그게 열로 강산성인데
그 열로 당겨가지고 SS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N 결합을 만든다고. 근데 그걸 하면은 다음 시술이 안 된대 브라질리언처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놓고 열로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그거는 이제 이름을 바꿨네요. 브라질리안 뭐 실룰라 그래 놓으면 안 나가니까 이제 산열. 근데 서로 욕하고 있어. 네. 그렇죠? 여기 가면 그 새끼들 낳고 거기 가면 이 새끼 낳고. 또 그리고 요 근래 느낀 게 모발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네, 죽은 척을 했을 뿐이다. 네네. 나 혼자만의 자지러질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그 제가 여기서 도와주거든요. 그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대부분 그래요. 연화 100% 받거든요. 왜 컬 안 나와요? 저는 그래요. 연화 안 됐으니까. 100% 받다니까 그럼 왜 늘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보여주면 그래. 죽은 척을 했구나. 특히 가는 연모, 염색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화는 우리가 과연화는 이제 과연화란 그 기준부터 잡아야 되고 과연화를 시키게 됐던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그죠? 뽑아내야 될 물질. 무엇 때문에 그 알을 딱 끄집어내면 오히려 모발이. 저는 여기서 막 테스트합니다. 자, 과연화 시켜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해결해 볼게요. 저도 홀랑 태우기도 하거든요. 이래도 탓이요?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 그 교육이지. 뭐 여기 와서 제가 교육을 제일 많이 할 건데 파마 하고 나서 파마 사진 새끼 하나가 올라가면 올릴 게 없어. 그 사진 올려놓으면 교육 더럽게 못한다고 다 내가 올려놓을 거라는 거죠. 사진 찍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 근데 못 놈도 사진 찍는데 1시간씩이나 걸려. 그런 거 아니라고 봐야죠. 그 정도는 분명히 우리 미용들이 더 성숙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대처법. 또. 뭐 과연화는 그냥 뭐 알칼리라 그랬나? 알칼리도 pH 그거 그 정도. 지금 강한 약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제 머리가 지금 많이 잘려 나갔거든요. 뭐 안 잘린 사람 있을 것 같아? 다 잘렸지? 뭐 그 정도. 네. 네. 그 옆에 우리 포항에서 오신 선생님. 자, 근데 포항에서 오신 저기가 좀 돼요? 보람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몰랐죠. 네? 이렇게 많은 걸 이야기할 거라고는 진짜 몰랐죠.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온 최혜진입니다. 나이. 네, 26살. 개부럽다. 진짜. 디자이너 경력 3년 차요? 네, 3년 다 돼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오신 이유 꼭 해결하시죠. 저는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뽕짝돼가지고 정작 제가 생각하면서 하는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로 만들어 가고 싶고 최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발 진단 이렇게 했을 때 가는 모발이나 약간 손상된 모발 이런 거 약 선택할 때 조금 무서워서 좀 약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너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고 어쨌든 연화가 거의 안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네. 또. 제가 앞부분 다 적었는데 앞에 부분 다 말해가지고 그럼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자기소개하시죠. 내가 아니지? 뭘 갑자기요? 지금 살다 졸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인천에서 박예콩입니다. 예. 우리 원장님은 여기에 오신 이유? 저는 나름 한다고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연화를 해서 이렇게 아이롱을 하면 네. 뭔가 컬이 늘어졌었거든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이 연화법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해봤더니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컬이.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원장님이 처음에 배울 때하고 지금하고 모발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금 현재 이게 문제예요. 가는 연모가 파만나고 건강모가 그러니까 건강모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건강모에다가 손상모 연화를 보니까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가는 연모
자, 이걸 우리는 손상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손상모일수록 가는 연모일수록 약이 도포되는 시간이 짧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번에 발라서 오래 두자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학원을 이렇게 설립한다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파마는 범죄, 도파는 기술이다. 파마는 약 바르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파마약은 어떤 약도 15분 이상이 지나면 지금 도포되어 있던 그 파마약의 생명은 끝났다. 그리고 그때 재도포할 때 약을 어떤 약을 선택할 건지가 앞으로 파마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재도포, 생활화, 닦고 조이고 기름치죠. 근데 이런 얘기를 그러다 한 번에 안 되면 헹구고 또 발라라. 안 되면 또 발라라. 그랬더니 W라는 약 바르고 거기다 재도포한 게 W라냐? 그럼 10번 재도포하면 10번 열어냐? 이렇게 까는 쉐리들이 있더라고. 잘났다 그랬어요. 너 단 한 번이나 해보고 까라. 그리고 내가 어떤 시술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방법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느냐. 그 제대로 어떤 시인이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 연탄재. 그죠? 너는 누구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종류를 태워갔느냐. 무시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연합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연합을 끝내려고 하고 첫 번째 썼던 그 약만 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아마도 4주 교육 받고 나면 갑자기 좋아질 겁니다. 또 저도 가늘고 구슬구슬한 곱슬기가 있는데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손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손상도 많이 됐고 염색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손상보다 생각하고 연화를 들어가서 펌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 늘어지더라고요. 늘어지고 근데 또 부시시죠. 그걸 강하게 들어가면 또 손상이 돼요. 네. 그게 제일 고민이고요. 또 모발 진단을 뭐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 끝날 때마다 오늘 모발 진단하는 방법을 계속 다 적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우리는 당연히 가는 연모, 집에 사는 염색 이런 걸 문제를 가지면서도 그걸 꼼꼼하게 진단 안 하거든요. 샴푸하셨어요? 린스는요? 뭐 발랐어요? 언제가 체드리면 되죠? 참 엄청 답답해요.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온도 조절을 온도 그걸 정확하게 딱 이 모발은 온도 몇 도에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그죠? 정확하게 로또 굵기 여기 이제 로또 선정까지. 아까 제가 예전에는 아이론 10mm, 12mm, 16mm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지금 16, 18, 20mm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로또 16mm는 애게 아이론 16mm는 이게 나와? 지금 22mm, 막 24mm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안 나왔었는지. 오히려 같은 온도들이 열이 나는 면적이 굵은 로또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로또가 굵어지면 섹션장을 굵게 뜨니까 파마가 다 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로또를 굵게 쓰면 섹션장을 과감하게 줄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뜸? 그런 게 뭐가 필요해? 하나 둘 셋이면 끝나지. 상권이 왜 좋은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같은 온도에서도 그냥 살짝 누르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조금 더 이 압력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이 압력이 뭐냐면 같은 온도에서 압력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의 양이 더 많거든요. 저는 뭐 선건 원건 다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의 공통점 어느 분은 뭐 우리 거는 실리콘이 좋다. 실리콘이 뭐가 좋아? 다 실리콘이지. 또 그죠?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4년 전에 만나고 또 만나고. 네. 안녕하세요. 전문성입니다. 아니요. 자, 우선 원장님. 저는 여기 나온 거 다 그냥 이해를 하는데 수면 하나 더 확실하게 보고 싶었어요. 대신 우리 원장님은 다음에 올 때
원장님 쓰고 있는 파마약 다 찍어서 나한테 사진 보내. 뒤에 표시성분 나오게. 어떤 게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편식을 하고 있어 지금. 저기 옆에 우리 원장님. 자기 소개하세요. 서울에서 왔고요. 서울 무슨 동에서 오셨어요? 매장인데. 매장. 고속터미널. 네? 반포 고속터미널. 그 동네에서. 네. 자, 우리 원장님은 여기 오신 이유. 직원들이 좀 있으십니까? 많아요? 제가 원장님 이 매장 이름만 대면 어딘지 제가 바로 알 수 있죠. 네. 원장님 여기 오신 이유. 저는 이게 지금 다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지금 경화된 머리, 그 헤나나 매니큐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일반 펌에서 그 친수성이나 소수성 곱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잡고 펌을 걸 수 있는 거를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러면 원장님 한 개 제안을 드릴게요. 네. 기왕에 오시는 거 네. 원장님 오른팔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원장님 혼자 안 돼. 똑같이 호미심 원장님하고 똑같아지.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배워서. 네, 네. 오늘 보시고 네. 그냥 원장님은 혼자 안 돼. 원장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근데 부원장은 또 자기만 있어서 안 돼요. 네. 또 안 오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초급 디자이너 데려오세요. 네. 그 아이를 키우면 돼요. 네. 내 후배가 잘 나가는 꼴을 또 선배들이 먹고. 아, 네.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입점교육할 때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미리 원장님들하고 한 10분에서 30분 길게 상담을 해요.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매장에 쓰고 있는 약, 그 다음에 이것들을 표시한다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다 직원들하고 같이 서로 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디자이너들끼리 손을 안 맞추려고 하거든요. 뭐 기본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예, 그거 이제 경화 푸는 거하고 또 네, 그 저희가 매직이나 볼리 매직 할 때 중간에 간축물이 부족해서 이게 연화가 잘 나오는데도 약간 중간에 부실부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중간 처리 간축물 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pH 밸런스랑 그 저희가 나중에 푸처리 리무브로 오션을 샴푸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 네. 알칼리 샴푸랑 중소 샴푸, 산수 샴푸 활용하는 방법하고요. 아, 그다음에 치오랑 시스테인 아니면 HCL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올려드릴 거고요. 네. 또 우리 원장님 혹시 교육 사업 하고 계세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수분이 거의 100도에서 끓기는 하는데 이게 전점 윤기가 나는 그 저점을 찾는 온도를 찾는 방법. 네. 자, 그걸 하시려면 꼭 끓는 점이 꼭 필요하시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꼭 필요한 건 열보호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왜? 같은 지금 현재 열무화 후에 모발에 어떤 수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150도에 탈 수도 있고 150도에 탄력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하는 오일이 있을 거예요. 그 오일은 꼭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와인딩 하기 전에 도포하는 이 오일 반드시 수용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에센스갑이 재결합이 되는데 방해하는 오일은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네, 또 원장님.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제 고객님이 유난히 극성사모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받아도 극성사모인데 오히려 건강모가 애매할 때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맞죠. 그게 조금. 근데 요즘에 건강모 같은데도 뭐 감춰진 건강모 때문에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네, 또. 다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중화를 할 때 중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PPT를 제가 그거 농도를 조절해서 쓰거든요. 80%, 90%, 70%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네. 대신 중화제 선택하는 방법하고 중화 방법.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중화제가 가끔 부족하신 매장이 있잖아요. 그거 안 봐도 알아요. 그 집은 그날은 어떤지 몰라도 시술 후에 그 고객님들 굉장히 다 건조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제가 얼마나 독한 물질인가 하면 우리 애기들 손이 다 갈라질 정도로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지 마라 이거 큰일 날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원장님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뭔가
딱 정리를 해서 대신 좀 전해주세요.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만 더.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난 우리 원장님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 뭔가 전문점 형태를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그걸 조금 더 잘하는 것. 지금 보면 못하는 집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미용실이 없어요. 미용사가 봐도. 예를 들어서 윤기, 결, 탈모, 헤나, 가는 면모 다 나왔는데도 이걸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점이 없거든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1월보다 2월이 힘들고 갈수록 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작년보다 올해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재료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재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지금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가 SNS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리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는 막 다 지금 쪼개진 정보예요. 그죠? 뭔가 연결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뭐 홍보성, 나를. 아마도 이제는 전문. 그쪽에서 뭔가 전문적으로 우리 원장님은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까 너무 바쁜 원장님. 손님 숫자 줄이라겠던 원장님. 뭔가 바쁘기만 바빴는데 저녁에 보면 애게. 그죠? 근데 저 뒤에서 웃고 계신 원장님은 안 바쁜데 어머 한 주먹. 그런 차이죠. 내가 봐도 없는데 고객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머리카락을 불결한 물질, 그냥 신체 중에서 아닙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물질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카이스트 석좌 교수. 칼라 샴푸를 만드신 분. 저는 속으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응원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모발에 관련된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요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봤더니 이 안에 어마무시한 시장이 있구나를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카이스트 석좌 교수 예시 꼭 만날 겁니다. 아마 학문으로는 최고일지 몰라도 그죠? 시술 경험으로는 우리가 최고거든요. 접목을 해야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파라약을 바르는 이유가 SS케랍을 철단하려고 바르는데 이 SS케랍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새끼 하나 넣었어요. 절단된 사진 새끼 하나 넣었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연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 SS케랍이? 이거 정도는. 그리고 이 양반이 왜 여기 왔을까? 우리 신체는 20대 중반이면 다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머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요. 심지어는 귀신 봐요. 다 길잖아요. 죽어서도 자는 거잖아요. 그게 계절도 없어요. 우리 집 고양이 새끼는요 털갈이를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 개도 안 빠져 어떤 날은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이쁘긴 이쁜데 이 온 사방천지 개털 고양이 털. 근데 사람의 머리카락은 그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하루. 신기해. 그래서 저는 그 양반 만나면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남자아이들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모발이 얇아지더라. 탈모가 돼 있던 부분에 탈모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다른 부분에 털이 난다. 내가 최유라하고 조영남하고 4시 지라시 있잖아요. 라디오. 거기에 제가 참기름 세트를 오늘은 들기름을 받았지만 참기름 세트를 받아 먹었거든요. 자기 신체 비밀을 얘기하네. 그 지나가다가 딱 썼죠. 나 탈모가 시작돼서 발모제를 쓴다. 근데 내 스스로 실험을 해봤다. 어디에? 내 젖꼭지에 발모제를 발랐더니 털이 9개가 났다. 이거 효과 있다. 네오나오 아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남자들만 난다. 몰라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어.
조심히 봐.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왜? 같은 털들인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는데 눈썹 작고 그 밑에 수염은 길고 겨드랑이 털은 왜 자라다 말까? 이게 뭔가 호르몬,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프리일드가 뭔가 관여하고 있는데 요걸 잘 조작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만나보자. 다른 건 그만두고 파마에 있으니까 절단되고 10개 절단되시면 요건 C컬. S컬 가려면 5개 더 절단 합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절단된 SS결합이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재결합을 이룬다. 자연산화를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SS결합이 재결합할 때 그때는 기억을 한다. 로또폼 봐라. 젖으면 젖을수록 컬이 강하게 나오더라. 열폼을 봐라. 마르면 마를수록 컬이 강하게 나오더라. 모발이 절대로 죽어있는 물질이라고 반응하는 거고 대단한 기억력을 가진 물질이다. 이거 공부해. 그런데도 신체를 만지는 사람 중에 가장 저평가가 된 게 미용사들이다. 근데 카이스트 석자 교수가 이걸 왜 만지고 있을까? 이런 무슨 팩토리? 예, 폴리페놀 팩토리.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나 꼭 만난다. 진짜. 그리고 지식을 좀 뺏어가야 돼. 생명공학을 석자 교수가 왜 머리카락을 맞을까? 그만큼 빨리 우리는 현장에서 머리카락 절대로 불결한 물질 아니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대단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한 물질. 머리카락. 한 가지만 더 원장님. 원장님 말 자꾸 끊어버립니다. 그 중간에 리포점 작업 같은 거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이제는 이렇게 갈게요, 원장님. 디톡스로. 어떤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마 제자를 아까 50만 원씩 5시간에 50만 원을 받은 그분한테 갔더니 파마 깔고 계속 물 뿌리고 막 그러더라. 그러지 말고 파마는 파마 약으로 하는 거다. 그죠? 우리는 연화를 더 보면서 모발에 누적이 되어 있는 물질까지 모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넣을 줄만 알았지 그 아이들이 반대로 우리가 파마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1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걸 헤나 낳고 매니큐어 낳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그걸 다 누가 넣는데 맞죠? 그래서 리포좀 자 약을 발라놓고 매직기계로 땡기는 걸 리포좀이라고 하더라. 그것도 화학사들 들으면 미쳤네 소리가 또 나올 거다. 뭔가 내가 필요한 유효 성분을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전달을 시켜주는 화장품 쪽에서 Q10 엔자임 들어보셨죠? 효소공법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마약 쪽에서는요 어떻게 파마약으로 모발에 누적이 되어 있는 그걸 그래서 물약하고 크림약하고 꼭 필요하고 부풀릴 건지 수축을 시킬 건지 거기에 따라서 약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마약을 발라놓고 매직 기계로 당기는 거 이거 리포좀 그 말만 갖다 붙인 거다. 하지만 그걸 리포좀 방법하고 디톡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예, 또 원장님 하나만 계속 아까 많이 적으시는 것 같아요. 다 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우리 원장님 강의 나가십니까? 학교? 가끔? 자기 소개하시고. 용인에서 온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십니까? 예. 디자이너? 네. 몇 년 차요? 2년. 2년. 선배님들한테 고마워 죽겠죠? 이렇게 다 이야기해주고. 우리 선생님은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저번에 고객님 오셨는데 다른 매장에서 매직하고 브랜나루랑 앞머리가 탁바고 하셨는데 약을 바르자마자 엄청 늘어지더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 이런 질문이 제일 힘들어. 그죠? 그 모발을 못 받고 뭘 발랐고 그랬더니 나보고 성의 없대. 그럼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해. 왜 자지러졌는지 왜 과연화가 됐는지 과연화가 하게 됐던 물질이 무엇이었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부 제가 실험을 해줄게요. 또 원리학
때 다 말리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덜 말리고 들어가야 누룽지에다 물 뿌린다고 밥 되는 거 아니다. 육포에 물 뿌린다고 육회 되는 게 아니다. 연화위에 남겨진 수분, 그죠? 정말로 중요하다. 수분 어디 적어놨었는데, 예. 그래서 특히 와인딩 할 때 수분 조절을 잘 해놓고 파지에다 물 뿌리는 사람, 내가 가서 뒤지게 웃는다. 이 전라도 말로 뭐더냐? 이렇게. 왜? 같은 온도에서도 모발에 남겨진 수분 양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할 때는 열의 양이 달라진다. 같은 온도에서도 우리 습식 사우나 들어갈 때 뜨거워 죽는다. 아니 더워 죽는다. 건식 사우나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그 수분에 가열을 해서 이 수분이 날아가는 수증기나 이게 돼버리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17배가 상승이 되잖아요. 수분 조절 잘 해놓고 거기에 파지를 펼쳐도 요즘 중국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에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나 이게 보면 와인딩은 참 잘해요. 정말 세션량 적고 잘하는데 아직도 뭔가 그냥 동작에만 많이 그리고 사진 찍는데 집중하는 게 교육이더라고요. 또 매직 당길 때 한 군데만 덜 펴진 느낌. 연하 들듯이 또 그죠? 안 되는데 거기에 약 바르다가 둘이 바르다 보면 중간에 새거든요. 안산 신길동에서 미순이 있는데 예, 우리 원장님.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근데 이번 기수에서 제가 조금 느낀 거 이제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쪼갠다. 확실히 쪼개서 그죠? 확실히 신 원장님 네. 어때요? 내용은 다 똑같아. 근데 내용이 구체적이죠. 이거요. 여기에 기술이 있을까? 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미용사가 모발을 모르겠다, 진단을 모르겠다, 내가 쓰고 있는 약을 모르겠다, 열펌을 하면서 열이 하는 역할을 모르겠다, 중화제 이게 뭐요?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정보는 너무나 많은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맞는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거 저는 2분 만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2시간 걸렸네요. 와. 이게 상담을 2시간씩 하는 강사가 저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한 가지를 빠뜨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나중에 한 개씩 쪼다 보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모발이 바뀐 모발을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만 알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실제 모발 진단은 그 사람의 생활도 알아야 되고 화학시술 이력도 알아야 되고 맞죠? 경화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 건강 상태도 알아야 되고 탈모 정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만 알면 모발 공부 끝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발이 자꾸 바뀌어져 있고 심지어는 경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고 이번은 주로 부시시한 거, 송년화 쪽하고 간연 연목 곱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예요. 자,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걸 해결하세요. 요걸 해결하고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내 것 솔직히 내 기술이 있습니까? 이걸 저는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문점이 없어요. 파마 쪽에. 하지만 못하는 데도 없어요. 잘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내 신체를 만져야 돼. 메꿔야 되는데 시간 들고 돈 들여.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병원 보니까요. 별로 무거워. 다 쪼개져 있잖아요. 전문점 형태로. 근데 유독 우리만 전문점이 없어요. 있다. 블루클럽. 맞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 잘하려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진짜 전문점 형태가 아이론만 가지고도 끝장을 보고 있는 뿌리 볼륨만 가지고도
곱슬만 가지고도 끝장을 보는. 그 다음에 탈모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탈모를 공부를 안 한다. 언제부터 빠졌어요? 이를. 그러니까 그 파마 전문점. 그 다음에 고객을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부족하다. 그리고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다 가르쳐도 우리는 다 아는데요. 우리는 바빠서 못한대. 장사는 잘 되시고요? 아니요. 요즘 경기가 없어요. 선거 기간이라 그런가 봐요. 잘 붙여. 어떤 사람은 요즘 파마 손님이 많아져요. 저거진데 왜 그랬더니 다이슨 에어랩 때네요. 참말로. 붙이다 별론 걸 갖다 다 붙이더라고요. 자, 이거요. 이건 해결하세요. 요걸 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파마 시장의 미래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딱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이 기술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워낙 모발이 건강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약 많이 받아서 그냥 숨 팍 죽여버렸으면 파마 나왔어요. 뭐 2번, 3번 반복된 거 반복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 그죠? 워낙 건강하니까 또 숨 죽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한 번 숨 죽여놓으면 이게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건강한 연화를 봐야 되고 어떻게? 이제 연화 방법은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C컬인지 S컬인지 같은 모발에서도 C컬 거는 연화, S컬 거는 연화 침수성 곱슬, 호수성 곱슬 거기에 맞는 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구나 아니면 미용사가 만들어놓은 파마 종류의 고객을 맞추면 백전백패다. 딱 하나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이제 맞춰놔. 그러면 고객이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거 봐라. 이 부경기에 이 많은 일 세상에 포항에서 경주에서 아니 여기 보니까 안산 사람은 3사람인가 4사람밖에 없어. 서울에서 왜 이럴까요? 이게 뭔가 지금 다급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7년 전, 8년 전부터 이걸 해결하라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까지 뭐 대충 해서 뭐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성장시키고 클리닉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요? 기절하고 있어요 진짜로 참말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맞죠? 근데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로 나눠드릴게요. 저기 IT 회사 대표님 잘 적어. 그래서 파마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왜는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목적 이것부터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한 모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상담하는 거하고 모발 진단하는 거하고 5분 이상 저 2시간 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연화 방법을 요 목적에 맞는 연화 방법을 개설해라. 실제 파마는 여기에서 80% 이상 결정이 되어버린다. 맞죠? 그리고 연화 후에 꼭 필요한 수분은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그런데 이 수분을 그냥 물로 보면 안 된다. 그냥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하고 가장 근접한 물질을 집어넣어라. 그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아이론 파마가 제일 힘든 이유가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와인딩 순서로 바꿀 줄 아셔야 돼. 같은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 와인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컬의 금이 확 달라요. 1분 전, 2분 전 다르다니까요. 근데 화물면 거기에 남기지 수분이 날아갔다고? 물 뿌리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연화 후에 남기진 수분. 그 다음에 열 펌에서 이 온도, 열의 역할은 무엇이냐? 적당한 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수분까지 증발시켰던 매직이나 세팅 파마는 반드시 탄다. 지금도 매직 당길 때 연기가 풀풀 나더라. 그건 타는 거다. 맞죠?
절대로 수분이 꼭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중화. 이게 기본이 정리가 되면 내 것이 된다. 이 기본을 딱 정리를 시켜주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전문점을 만들어라. 진짜 오전 1명, 오후 2명이면 연봉 1억 못 가져가는 게 바보다. 회사원들 연봉 1억은요. 연봉 1억은 어떻게? 실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한 450에서 월 500만 원 가져가는 게 연봉 1억이라고. 우리는 안 그렇다. 실수령액 맞죠? 최소 월 850만 원 정도는 내 통장에 꽂혀야지. 다 할 수 있다. 나 같은 노땅도 하고 있더라. 오로지 교육 하나만 갖고. 작년에 그렇게 경기가 없었는데도 교육비만 뭐 2억 한 4천 정도 가져갔다. 여기를 봐라. 이게 불경기냐? 미치면 된다. 근데 제가 중간에 다른 일이 있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교육을 잘 하는 거는 조금 하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사람 모집을 하냐? 그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 소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온 고객을 한 명을 한 명으로 보지 마라. 그 사람 주변에 250명이 있다. 그럼 내 목표는 딱 하나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신감을 갖게, 가장 예쁘게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더라다. 그걸 귀신같이 해결해줘라. 그게 요겁니다. 로또 파마, 매직 세팅 이거 아이론 좀 한다고 아이론 아이고 미용사가 아이론 그 로또 파마 와이프 연습하던 것만큼만 하면 돼. 뭘 안 돼. 겁수 내고 안 했던 거지. 내가 디자이너니까 그냥 당연히 한두 번 보면 될 줄 알고. 아니거든. 내 몸으로 익혀야 되거든. 그죠? 기본을 가지고 그거예요. 그래주면 여기 선배님들이 더럽게 못하는 게 있다. 나를 안 알린다. 근데 저 후배들은 뭐 하나 가져가려면 그걸 다 까발려갖고 나 전문점 지가 또 창시자가 되더라. 나는 박수를 친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비법은 감춘기 비법인 줄 알았어요. 바보. 어떤 원장님이 아이론이 얼마나 썼는지 반원형이 됐더라고. 그런데 그 원장님이 아파서 몇 년을 가볼까 미용실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 비법을 절대로 직원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아이고 참말로 그거 갖고 교육사업을 하지. 생각이 좁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아이론 좀 하는 우리 후배들 딱 보면 나 아이론 하거든 전문점. 손님 모집. 직원 모집이 아니고 손님 모집. 이렇게 자기를 알리더라고요. 알려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오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은 절대로 온라인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온라인은 일본말로 나와바리. 내 영역이 없다. 내 지역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뭐 안산이 후졌대네. 후진 동네부터 접수하고 그죠? 그리고 내 영역을 좀 넓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드릴게요. 마스터? 우린 죽어야 끝나요. 한번 뭐 하나 알아보세요. 더 큰 산이 보이죠. 제가 교육 중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라가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기술도 그렇다. 맞죠? 내가 올라가 보니 이제는 큰 산보다 어떻게 쪼개서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올라가니까요. 이 완전히 산도 깔딱고기만 넘었으면 뭐 1500도 900만 넘으면요. 나머지는 완만해. 정상.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반드시 내 것. 내 것은 전문성을 꼭 갖춰라. 잘생긴 남자 후배 잘 들어. 저 정도 마스크에 저기다 진짜로 이 탈모 전문점 파마 잘해놓으면 줄 내리빌 수 있다.
할매들 줄을 딱 세웠거든요. 거기다 여자 탈모 전문점, 파마 전문점을 하라고. 그죠? 맞다니까요. 거기 갔다 와서 내가 힐링, 내가 완전히 길을 막고 왔어. 이런 거라고. 제가 우리 원장님이 아까 4년 전에 봤는데도 똑같대. 왜 그런지 알아요? 나 누나들만 보면 나도 신발에 힘을 뜯었어. 힘든데 저 봐. 포항에서 저렇게 26살짜리 저렇게 군대 가치에 대한 법업. 특히 이 대도시로 갈수록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저도 제 나이대하고 비슷한 우리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친구들이 오면 나 그때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나보다 손님 수준이 훨씬 낮아져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광고를 해서 오늘 처음 봤는데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이 친구가 되고 있어요. 이 SNS는 나이가 없더라니까요. IT 전문가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지금은 나를 감추는 시대가 난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 제가 내용 다 알았으니까 오늘은 2시간 만에 파마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 파마할래요? 오늘 곱슬 펴고 일반 폼 합시다. 일단 여자 말고 남자 빨리 끝내야 되니까. IT 대표님 홀랑 태웠다며. 저는 안 돼요. 왜요? 운동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더니 내가 복구해 준다고. 아니 운동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후배 파마 합시다. 네. 형이 예쁘게 해줄게. 알았죠? 그 다음에 오늘 포항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이 오늘 파마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보조해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9시 6분이니까 여자분들만 화장실 가세요. 남자들 화장실 가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 화장실 그 여자들 들어가 쓰라고요. 여자들 다 나오면 그죠? 그래서 12분에 교육 시작할게. 빨리 남자들 화장실 가.